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경기도 수원에 있는 정말 돈 되는 물건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수도권 지방에서 이런 돈 되는 물건 찾기 참 힘듭니다. 감정가는 14억 6천인데 지금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7억 1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낙찰만 받으면 그냥 돈방석인 물건입니다. 왜냐면 안에 들어있는 보증금이 무려 10억이 넘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하면 돈 버는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돈 되는 물건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한번 끝까지 파헤쳐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여러분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돈 버는 채널입니다. 그냥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방이나 거짓 정보로 혼란을 주는 댓글은 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물건의 기본 정보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물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5 타경 55,103번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세류동 675-4번지입니다. 물건의 종류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감정가는 14억 6,100만원 정도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회차까지 떨어지면서 최저가가 7억 1,600만원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약 49%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약 7,162만원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년 3월 27일 오전 10시입니다. 이번이 3차 입찰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은 약 82평 정도 되고 건물 연면적은 약 120평 규모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청구 금액은 약 1억 4,500만원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물건의 기본적인 개요입니다. 그럼 이어서 이 물건의 구조와 주변 환경을 꼼꼼히 살펴보고 과연 돈이 되는 물건인지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은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세류동에 위치해 있고 주변은 다가구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전형적인 주거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임대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동네이고 생활권도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 세류이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생활권으로 보시면 되고 큰 상권 한복판은 아니지만 이런 주택 밀집 지역이 오히려 공실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을 보시면 차량으로 접근은 무난하고 대중교통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도 기준으로 지하철역이 두 곳이 잡히는데 한 곳은 세류역으로 약 1.25km 정도로 도보 18분 정도 거리이고 다른 한 곳은 수원역으로 약 1.73km 정도로 도보 25분 정도 거리입니다. 즉 역세권 바로 앞은 아니지만 걸어서 접근이 가능한 범위이고 자전거로는 각각 4분, 6분 정도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리입니다. 이런 포지션은 보통 임차인들이 도보로 버티거나 자전거 버스 조합으로 생활하는 패턴이 많기 때문에 결국 임대는 가격과 컨디션 관리에서 승부가 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토지와 도로 조건을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남동쪽 방향으로 약 6m 내외의 도로에 접하고 있고 진입 자체는 막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런 접도 조건이 다가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골목이 너무 막혀 있거나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싫어하는데 이 물건은 그 부분이 비교적 무난한 편으로 보시면 됩니다. 토지 형태도 주변과 비슷하게 대체로 평탄한 편이고 주택지로 활용하기에 크게 불리한 형상은 아닙니다. 지역지구 쪽은 제1종일 반주거 지역으로 확인이 되고 도로는 소로 3류 구간으로 폭 8m 미만 접함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말은 화려한 개발지 한복판은 아니지만 주택으로 안정적으로 굴리기에는 성격이 맞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관련구역,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등이 함께 걸려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개발 기대감으로 접근하는 물건이 아니라 임대 수익형으로 안정적으로 굴리는 물건으로 접근하면 크게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건물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 승인은 2018년 5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다가구치고는 비교적 신축축에 속합니다. 대지 면적은 약 82평대, 연면적은 약 120평대 규모로 형성되어 있고 층수는 지상 4층입니다. 구성은 1층이 계단실 중심이고 2층은 다가구 3가구, 3층도 다가구 3가구, 4층은 다가구 2가구로 되어 있어서 총 8가구입니다. 즉, 이 물건은 3가구, 3가구, 2가구로 수익 구조가 잡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4층에는 다락이 부합물로 포함되어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사용 면적이나 임차인 선호도에서 다락이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장 확인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평면을 보시면 각 층이 중앙의 계단을 중심으로 동선이 잡혀 있고 세대들이 복도 또는 중앙 동선을 기준으로 나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는 관리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세입자 출입 동선이 한쪽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민원이나 분쟁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 관리자가 한 번에 점검하기도 편합니다. 외부 사진을 보시면 1층은 필로티처럼 비어있는 공간이 있고 출입구 동선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주차나 공용공간 활용이 비교적 수월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지만 주차 대수는 옥내에 5대, 5개의 3대 주차 가능합니다. 이는 주차가 대체로 수월하다는 말입니다. 다가구는 주차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월세가 몇만 원씩 달라지고 공실 기간이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건은 비록 4층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엘베가 있느냐 없느냐는 임대에 크게 작용하는 부분으로 이 물건은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이 물건의 구조와 입지는 역 바로 앞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지하철 두 곳이 각각 도보 18분, 25분 정도로 잡히고 주택임대 수요가 꾸준한 생활권 안에 들어가 있으며 2018년 사용 승인의 철근 콘크리트 다가구 8가구로 구성된 수익형 건물입니다. 결국 이 물건의 승부는 한 가지입니다. 낙찰가가 낮게 들어왔을 때 이 8가구를 어떤 임대 조건으로 안정화시키느냐, 그리고 관리와 명도를 얼마나 깔끔하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진짜 돈 되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권리관계와 임차인 쪽을 보면서 정말 안전한 돈인지 아니면 조심해야 할 돈인지를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권리관계와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 물건의 핵심입니다. 먼저 말소기준 권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18년 5월 25일 설정된 장안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금액은 약 2억 5,300만 원입니다. 이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모두 소멸 대상입니다. 뒤에 보시면 동일 금융기관 근저당 2억 9,900만 원,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수원시 압류, 강제경매까지 이어지는데 전부 말소기준 권리 이후이기 때문에 낙찰로 전부 소멸되는 구조입니다. 즉 등기부상 권리만 놓고 보면 깨끗하게 떨어지는 물건입니다. 이제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물건의 진짜 핵심입니다. 건물 구조는 총 8가구입니다. 2층 3가구, 3층 3가구, 4층 2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조사 임차인 현황을 보면 총 9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상하다는 걸 느끼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구조라면 8가구면 8명의 임차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9명이라는 것은 중복 점유 또는 전입만 되어 있는 경우 혹은 실제 거주와 서류상 전입이 어긋나는 경우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2층을 보면 3가구 구조인데 임차인은 4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203호를 보면 임차인이 2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보통 한 호실에 한 세대가 들어가는데 2명이 따로 잡혀 있다는 것은 동거인 형태이거나 또는 전입만 따로 되어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4층은 2가구 구조인데 전체 임차인 수를 맞춰보면 1명이 부족합니다. 결국 이 구조를 종합해보면 2층 203호에 잡혀있는 2명 중 1명이 실제로는 4층 402호 쪽에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서류상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보셔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이 물건은 단순히 숫자만 보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실제 점유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특히 현황조사서에도 보시면 소유자나 점유자를 직접 만나지 못해서 출입문에 안내문만 부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법원 조사 자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제 대항력 부분을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임차인들은 전부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들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은 없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대신 방심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한 임차인이 7명입니다. 즉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원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 보증금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느냐입니다. 낙찰자가 인수는 하지 않지만 배당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면 결국 명도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 임차인으로 분류되는 임차인, 일부 금액만 배당받는 임차인들은 쉽게 안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은 등기부상 권리는 깨끗하게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수가 8가구인데 9명으로 잡혀 있고 2층에서 4명, 4층에서 부족한 구조가 나오면서 실제 점유와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여기에 현황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이 물건은 서류상 안전하고 임차인의 거주 호실이 서류상 다르다고 해서 변동되는 불안전은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입찰을 준비하셔도 무방하다는 말이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물건을 내 명의로 만들려면 과연 얼마가 소요되는지 숫자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돈 계산을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출부터 계산하겠습니다. 낙찰가를 7억 1,612만 9,120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 금액의 70%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 금액은 5억 129만 384원입니다. 여기서 임차인 명도 및 대응 비용으로 방 빼기를 해야 합니다. 이 건물은 총 8가구이기 때문에 한 가구당 1천만 원씩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총 8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대출 가능 금액에서 차감하면 실제로 활용 가능한 대출금은 4억 2,129만 384원이 됩니다. 이제 자기 자본을 계산하겠습니다. 낙찰가 7억 1,612만 9,120원에서 실제 대출금 4억 2,129만 384원을 제외하면 매입에 필요한 자기 자본은 2억 9,483만 8,736원입니다. 이제 세금과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총 2.4%가 적용됩니다. 이 2.4%는 취득세 본세 2%, 지방교육세 0.2%, 농어촌 특별세 0.2%가 모두 포함된 수치입니다. 낙찰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취득세 총액은 1,718만 7,099원입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 100만원, 기타 비용 50만원을 더하면 부대 비용은 총 1,868만 7,099원이 됩니다. 이제 최종 투자 금액을 정리하겠습니다. 자기 자본 2억 9,483만 8,736원에 세금 및 부대 비용 1,868만 7,099원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필요한 총 자기 자본 투자금은 3억 1,352만 5,835원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포함한 투자 총 비용은 7억 3,481만 6,219원입니다. 이제 이 물건의 금융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은행 대출부터 보겠습니다. 대출금은 4억 2,129만 384원입니다. 여기에 연 4% 금리를 적용하면 연 이자는 1,685만 1,615원이 나오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약 140만 4,301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제 자기 자본을 보겠습니다. 내가 실제로 투입하는 돈이 3억 1,352만 5,835원입니다. 이 돈에도 동일하게 연 4%의 기회비용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계산해보면 연 1,254만 1,033원이 나오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약 104만 5,086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쳐보겠습니다. 은행 이자 140만 4,301원에 자기자본 기회비용 104만 5,086원을 더하면 이 물건은 매달 총 244만 9,387원의 금융비용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은 단순히 이자만 보면 140만원짜리 건물이 아니라 내 돈까지 포함하면 매달 약 245만원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이 기준을 잡고 월세를 보셔야 이 물건이 돈이 되는지 아닌지가 정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을 내 명의로 만들려면 얼마가 들어가야 하는지 아셨나요? 물론 경매는 경쟁이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이 물건을 내 걸로 만들고 싶으시다거나 경매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가입이란 글자를 클릭하시면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정말 큰 돈 벌 수 있는 멤버십 전용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매 분석 중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저희가 참 많은 노력을 들여 제작합니다. 부디 구독 한번 클릭하셔서
채널이 더욱 발전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지인에게 알려주실 것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의 핵심 구조를 정확하게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임차인 총 보증금은 9억 7,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은행 대출금 4억 2,129만 384원을 전액 상환합니다. 그러면 남는 금액은 5억 5,370만 9,616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실제로 투입한 자기 자본 3억 1,352만 5,835원을 회수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돈은 2억 4,018만 3,781원입니다. 이 금액은 대출 없이 순수하게 남는 현금입니다. 이제 이 돈을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연 4%로 예치한다고 가정하면 2억 4,018만 3,781원에 연 4%를 적용한 연 이자는 960만 7,351원이 발생합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약 80만 612원의 현금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 물건은 내 돈은 전액 회수되고도 약 2억 4천만 원의 현금이 남고 그 돈으로 매달 약 80만 원의 수익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매각을 해보겠습니다. 조건은 이 물건 3년 보유 후 감정가로 매각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매각가는 14억 6,148만 8천 원이고 총 투자 비용은 7억 3,481만 6,219원입니다. 여기서 단순 차익은 7억 2,667만 1,781원입니다. 3년 보유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6%를 적용하면 4,360만 306원이 공제되고 남은 금액은 6억 8,307만 1,475원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면 최종 과세표준은 6억 8,057만 1,475원이 됩니다. 이 구간은 42% 세율이 적용되며 산출세액은 2억 5,044만 19원이 나오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인 2,504만 4,002원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최종 납부 세금은 2억 7,548만 4,021원입니다. 이제 세전차익 7억 2,667만 원에서 이 세금을 모두 제외하면 손에 남는 최종 세후 순수익은 4억 5,118만 7,760원입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끝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감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세금까지 다 떼고도 4억이 넘게 남는 구조, 이게 바로 돈 되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이런 물건은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분석할 줄 알아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겉으로 좋아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실제로 통장에 돈이 남는 물건만 골라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물건이나 확실하게 검증이 필요한 물건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실정 기준으로 정확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수익 구조와 먼저 선점해야 할 물건들은 멤버십에서 우선적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통해 한 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실제 돈 되는 경매 물건 계속해서 찾아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